네, 연준의 금리 동결 그리고 이후에 나온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파월 발언 비둘기적으로 해석한 증시 안도 랠리가 나와줬습니다. 자, 금리 그리고 달러 같이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 장중에 15원 가까이 이렇게 넘게 이렇게 빠지는 흐름들 나와줬는데요. 자, 우리 시장은 반도체 2차 전지주로 또 외국인 매수세 유입되면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2시간 후에 열리는 우리 시장에서 챙겨봐야 될 이슈들 짚어볼 텐데요.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영업이사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또 이제 기분 좋게 한번 또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네. 체크리스트부터 체크박스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그 기사 제목을 봤는데요. 네. 빨리 주식앱 다시 까라. 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투자자들의 그 기대감을 좀 엿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어제장 상승 랠리 코스피는 1.8%대 상승을 기록했고 네. 자, 코스닥은 4.6% 가량 올라줬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이것이 최대 상승폭이라고 하는데요. 자, 앞으로 이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에 좀 신중할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 그 FOMC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사님? 네, FOMC 관련해서는 뭐 시장에서 뭐 다들 알고 있다시피 조금 덜 매파적인 파월 의장의 발언에 시장은 이제 금리 동결이라는 그런 사이클의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의 동결이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하면서 네. 어떤 그 내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 어떤 금리 인하의 시기를 조금 더 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 해석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네. 패드와치도 살펴보면 확률적으로 지금 내년 6월 정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초기 국면으로 지금 보는 것이 좀 더 확대되었다. 근데 그 확률을 보면 그 이전에도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실 6월이 좀 더 확률이 높긴 한데 그 이전에라도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시장은 좀 안도를 했고 여기에 뭐 FMC에서의 영향도 있었지만 어떤 그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뭐 물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정화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지표들의 발표. 여기에 네. 미국의 재무부에서의 어떤 그 국채 발행에서의 어떤 좀 조절을 통한 시장 조금을 좀 고려하는 모습들이 시장이 이제는 뭐 파월 정도 그렇고 미국 재무부도 약간은 이제 고금리에서의 그 금융에 대한 여건들이 좀 타이트된 것을 조금 좀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도감이 네. 상당히 좀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고 실제로 이제 하루 종일 오르는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런 것을 느껴본 지가 진짜 오랜만에 느껴본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하락할 때는 그 주가가 낙폭 과대 인식으로 인해서 올라오더라도 오후에는 계속 이렇게 좀 뭐랄까요? 알 수 없는 매물이 나왔는데 근데 어제 코스닥은 4.6% 지수가 4.6%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약간 쇼커버로 봐야 될까요? 사실 뭐 국내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뭐 코스피 대비로도 그렇지만 주요 아시아 국가 대비로도 상당히 많이 밀렸습니다. 뭐 네. 이것을 신흥국에 대한 어떤 뭐 해지 차원에서의 국내 시장이 이제 파생 시장이 발달돼 있어서 공매도를 밀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시장으로 자금이 좀 매도 수요가 몰렸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더 하락했고 이제 금리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이제 금리가 이제 인하될 수 있는 시기를 좀 앞당길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금리 차에 따른 이제 원화의 강세,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진행되면 이제 그 뭐 자본 수익까지 노릴 수 있는 신흥국 시장으로의 그런 투자 흐름이 한국 시장에 좀 조기에 나타날 가능성도 고려는 해볼 수 있다. 근데 사실 정말 어제 이제 업종별로도 2차 전지 업종의 고른 상승세가 가장 눈에 띄었다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2차 전지 업종 보시면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점 대비 60% 하락했고 나머지 대장주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나머지 대장주들도 거의 40%대 단기 하락을 기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연말로 갈수록 어떤 대차 잔고를 이제 이렇게 상환하는 뭐 배당이라든지 뭐 세금 문제 뭐 이런 뭐 아니면 의결권 문제에 있어서 상환해야 되는 시기가 곧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쇼커버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쇼커버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를 많이 친 그 투자 주체가 외국인이 이죠. 많은데 그쵸. 근데 어제 종목별로 2차 전지 종목별로 보면 오히려 외국인이 판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쇼크오버라고 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네. 추가적으로 지수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좀 관찰하시면서 좀 투자 전략을 추정해 나갈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반등에 너무나 목말라 있던 상황에서 이렇게 강한 반등세 나와준 것 어떻게 보면 좀 들뜬 분위기도 좀 감지가 되고 있는 듯은 합니다. 그동안 악재만 좀 반영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호재도 좀 민감하게 반영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악재와 호재에 대한 반응의 강도는 가격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달라요. 가격이 아무리 그러니까 호재가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비싸면 반응을 안 하죠. 근데 이제 가격이 낮은 상황에서는 악재가 나와도 이미 뭐 다 반영했는데 그래서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2,300 이하하게 되면은 뭐 금융위기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악재보다는 호재, 악재가 나와도 이제 내성이 생긴 그런 시장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뭐 랠리를 기대해 보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산타 랠리 시작한 거 아니냐라고 또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뭐 2,400선, 2,500선까지 이렇게 뭐 단방향으로 갑자기 그대로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연말까지의 전망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수 상승폭은 좀 그래도 크게 나왔지만 거래 대금 측면에서 본다면 뭐 그렇게 이게 체감할 정도로 이게 완전히 뭐 변곡점이 될 만한 그런 시장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제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거의 뭐 16개월 만에 5% 가까이 좀 오르는 상황에서도 거래 대금은 한 7조 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10월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6조 6천억 원이니까 뭐 한 10%도 또 언더로 지금 거래 대금이 늘었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추세적인 반전을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거래 대금 증가가 좀 나타나면서 어떤 시장 참여자들이 좀 더 활발하게 매매하는 것이 나타난다면 좀 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도 아직도 뭐 이것이 동결이 이제 확실하고 이 금리 인하 수준으로 간다라는 것이 아직은 또 명확하지 않다라는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더 확인해야 될 것은 아마 12월 중순경에 있을 FOMC에서 이때 이제 점도표가 발표가 되니까 점도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하고 난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산타 랠리가 시작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이는데, 근데 또 사실 그 전에 FOMC 이전에 어떤 고용 지표라든지 아니면 물가와 관련된 어떤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이 시장 친화적으로 발표된다면 오히려 그 선반영해서 미리 또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연말까지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지만 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확인할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아직은 그렇게 너무 낙관적이지 말고 좀 이제 수익을 리스크를 좀 해지하는 그런 예. 차원에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시면서 좀 시장을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좀 있어 보인다. 특히 거래대금 말씀을 주셨고 12월 네. 중순에 FOMC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박스 확인하겠습니다. 자, 환율 부분 한번 짚어볼 텐데요. 비둘기 연준으로 시장에서는 지금 해석을 했고, 또 국채 발행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얘기하면서 달러화 약세 나타나고 있고, 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NDF 역외 시장에서는 1,336원 맞아요. 정도의 네. 흐름, 추가적인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사실 환율 전망은 뭐 기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연말에는 현재 수준보다는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연말로 갈수록 어떤 좀 4%대 중반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개연성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연말에 이제 좀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 미국의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 이슈가 있었고요. 또 휘발유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어떤 소비의 둔화 가능성도 좀 있었던 것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여기에 금융 여건이 긴축이 되면
아무래도 시차를 두고 가시화될 수 있는 것이 어떤 소비라든지 이런 것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금리가 조금 하락한다면 결국 사실 금리 차 신흥국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또 미국 간의 금리 차의 확대가 결국은 달러 강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축소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제 환율은 좀 더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원화의 강세가 조금 더 글로벌하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10월에 이제 끝난 그 수출입 통계에서 지금 거의 1년 1개월 만에 이제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는 것이 향후에 이제 이것이 좀 지속되면서 어떤 수출 증대에 따른 무역 수지 흑자가 확대되면서 어떤 이것이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따라서 지금 수준보다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엄청나게 같은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런 것은 글로벌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 경기만 좋고 미국 외 지역의 경기는 나쁜 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여전한 달러 강세를 유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이제 이것이 좀 더 해소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좀 더 하락하기 위해서는 우리만 잘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하게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로존 특히 독일 같은 경우가 상당히 부진한데 이런 곳에서의 어떤 경제 지표가 경기가 개선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갈 수 있는 지표들이 좀 발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지금 중국이 한 2주 전에 특별하게 이제 갑자기 1조 위안의 어떤 국채 발행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있다는 시간을 강력하게 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석유화학이라든지 중국 관련주들이 많이 지금 상승한 것처럼 이런 시그널이 계속 된다면 좀 더 어떤 국내에서의 환율 부분에서도 좀 원화 강세가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은 조금 더 사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1,330원까지 NDF 환율에서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환율이고 추세적으로 내려간다라는 기대는 저만 그런가요? 좀 많이들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차도 있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국 이외의 지역인 유럽과 중국이 조금 더 경기의 탄력이 좋아져야 되니까 연말 연초에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들어와주면 시장이 강한 상승이 나타날 텐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사실 지속적으로 지금 매도를 한 상황에서 이제 어제 처음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순매수가 처음 날 들어왔는데 네. 순매수 강도는 예상보다는 좀 적지 않았나.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합쳐가지고 지금 양시장 한 4,200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달러 약세를 지금 상정하고 있지는 않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네.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내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지표들이 호전되는 것이 나온다면 네. 그에 따른 어떤 수출 관련주가 퍼진데 있는 코스피 대형주들에 대한 관심은 좀 외국인들도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여서 지금 10일 단위로 발표되는 국내 수출입 동향을 좀 주목하시면서 그에 따른 어떤 외국인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접목시키면서 전략을 좀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국의 흑자 확대에 따라서 원화 강세가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주셨고, 자, 하지만 금리 차나 아니면 주변국의 경기가 또 회복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추세적으로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체크박스 세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네. 자, 증시는 오르는데 폭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솔라엣지가 시간 후에서 거의 20% 가까운 하락세가 좀 나왔고요. 이것이 이제 태양광 대장주, 올해 주가가 70%가 폭락을 했네요. 재생에너지는 더 많이 쓰이고 있는데 관련주들은 이렇게 주가 하방 압력을 더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월스테드 지금 유럽 증시에서 26% 급락됐고 풍력 관련주들도 패닉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것이 사실
바로 지금 나타나는 건 아니고 올해 거의 내내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예상보다 금리가 높아지는데 지금 금리 수준이 사실 뭐 미국 기준으로 4.6% 정도 되는데 10년물 금리가 그리고 뭐 2년물 금리는 5%가 넘고 있죠.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이런 설치 그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설치 어떤 업종인 이런 신재생 등이 어떤 자금 부담의 압박 여기에 수요 감소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적이 예전만치 못하다는 것이 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렇지 못한 저금리 환경에서 수주라든지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이 지금 그 설치가 상당히 이제 오랜 동안 지속돼야 할 텐데 네. 그 상황에서 금리가 너무 높아지니까 어떤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이 생기면서 어떤 기존에 수주했던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단계까지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상당히 지금 투자자들을 우려하면서 거의 투매와 가까운 그런 모습을 진행 중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정책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우려스러운 점은 뭐 그동안에 보조금을 했던 것을 좀 삭감하는 그런 정책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4월 달에 또 있었고 또 향후에 또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이제 불거지는 이슈긴 하지만 만일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그동안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라든지 어떤 관련된 우호적인 정책이 조금 어떤 과거 석유라든지 이런 화석 에너지 쪽으로 좀 전환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다는 우려도 시장에는 지금 현재는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일단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이고 또 여기에 기대를 모았던 어떤 정부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것도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이제 정부 정책적인 측면이 더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공교롭게도 내년 1월에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고 한 거의 1년 동안 지지율이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쪽에 올라오냐 내리냐에 따라서 신재생도 올랐다 내렸다 이런 좀 약간 방향성이 없거나 좀 재미없는 어떤 테마 관련주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그렇게 봐도 될까요? 네, 일단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이게 신재생 에너지 업종에 속한 모든 종목이 다 실적이 좋지는 않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3분기도 사실 뭐 어닝이 상당히 좋았고요. 가이던스 4분기도 영업이익을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OCI 홀딩스가 여기서 지금 좀 치고 나가고 있는 건데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고요. 그 이유는 지금 미국이 중국산 폴리콘 실리콘 업체 수입을 금지하면서 비중국산 폴리실리콘 수요가 크게 늘어났는데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제외하고 폴리실리콘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3군데밖에 없는데 그중 한 군데가 OCI 홀딩스다. 이런 점이 향후 실적 성장이 크게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면서 주가 흐름도 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황 바닥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신재생 업종 안에서 차별적으로 실적 개선 요인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수급이 정말 확실히 개선되는 종목이라면 지금 이 저점 구간에서 조금 진입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서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아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옥석은 가릴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별적인 그 종목으로의 접근을 말씀을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장의 또 전략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도 반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봤는데 애플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에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 국내 증시가 또 금요일이고 또 그 중요한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추가적으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크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뭐 시장 내에서는 단기적으로 낙폭이 가대한 업종의 반등세는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추가 상승의 키는 역시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전략을 좀 수정하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기술적으로 추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코스피는 2,400 그리고 코스닥은 800선이 저항선으로 지금 강력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 이 정도 지수에 근접할 시에는 전반적인 그런 포트폴리오 조정을 현금 비중 확대로 좀 잡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영재 이사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